자, 거기 단어 보면 그만해. 단어에 보면 중심의 주변의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지? 그 가운데 보면 박스 있죠? 다리가 뭐가 있어? 다리가 01이 있고 다리가 02가 있어요. 다리가 02라는 단어가 있어. 자, 01 단어는 어디서 온 거야? 사람의 다리에서 왔죠? 그지? 하체라는 뜻입니다. 하체. 네. 1번 뜻에 보면 신체의 일부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지?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에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애들은 여기가 다리인 거지? 네. 신체 쪽에 관련된 뜻인데 얘가 무슨 의미인 거야? 얘가 중심 의미인 거야. 네. 빨간색으로 했나? 중심적 의미인 거죠? 네. 그럼 이 단어에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뭐니? 화세. 책상 다리 같은 거야. 책상 다리. 책상 다리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고 책상이라는 물건의 아래쪽에 받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지? 버티어 놓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징어 다리 같은 거. 오징어나 문어의 다리. 왜냐면 오징어나 문어의 다리는 뭐 하지 않아? 떠받치는 기능이 없어요. 오징어나 문어. 네 번째는 뭐니? 보면 안경 다리를 말해. 안경 다리.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전을 잘 보시면 생겨난 순서야. 처음에는 무슨 단어밖에 없어서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다리밖에 없었어요. 원시인이 처음 만든 단어는 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이 다리다. 근데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니? 얘가 책상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상 다리. 물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점점 멀어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유사관계라는 게 있어요. 유사관계. 자, 최소한 신체와 책상의 유사관계는 뭐지? 그 받쳐야지. 그치, 받쳐준다라는 유사관계가 있어. 아래쪽에 붙어 있으면서 뭐죠? 받쳐준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해되죠? 네. 근데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이 아래쪽에서 받쳐준다는 개념이 없어져요. 이게 안경다리는 아래쪽에서 받친 게 아니라 걸치는 개념으로 가거든. 네. 오징어 다리면 더 치면 얘는 서 있지도 않잖아. 헤엄치는 거. 헤엄치는 정도인데 하체 부분인 거 맞는 거야. 몸에서 보면. 이게 두 종류라고 그러지 알아? 오징어나 문어는 뭐밖에 없어? 머리랑 다리밖에 없어. 그러면 이 다리는 근데 어찌됐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다리들은 인간의 신체의 일부인 다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얘네는 무슨 의미라고 그래? 주변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돼? 그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니? 본뜻과는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무슨 관계를 가져? 중심과 주변은 유사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야. 이해돼? 네. 왜냐하면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 유사점이 있는 거야. 그나마 유사점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책상다리를 보세요. 책상다리. 책상다리. 이 다리 브릿지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얘는 뭐지? 뜻이 거기 보면 물을 건너가거나 높은 곳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만든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시설물. 얘는 중심 의미가 뭐에서 시작한 거야? 시설물인 거죠. 시설물. 얘가 중심 의미야. 자, 얘는 이 다리는 뭐냐면 여기 이 절벽 같은 데 보면 처음에 있었던 다리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계곡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아주 징검다리나 이런 것들이 좌우를 보여줘.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보여줘. 연결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네.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뭐니? 거기 다리 공의에 보면 두 사람이나 사람 관계에 이어주는 역할이 돼 있어. 여기도 이 시설물이 이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안 쓰지 니네. 나 쟤랑 뭐 해줘? 다리 좀 놔줘 이런 거 있어. 그럼 소개해줘 이런 뜻이야 이게. 소개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요것도 역시 무슨 의미야? 이거는 주변의 의미인 거죠. 그제? 근데 얘네들도 무슨 관계가 있니? 얘네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 의미의 유사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자, 이 봐봐.
한 단어에서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무슨 어라 그래? 다이어. 이걸 다이어라 그래요. 그럼 얘도 다이어고 얘도 뭐야? 다이어. 다이어겠죠? 이제? 근데 이 다이어와 이 다이어는 어원이 어때요? 다르죠? 다이어. 근데 뭐만 같다? 소리만 같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음음 이의관계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특징이 뭐냐면 본 뜻에서 조금씩 멀어져요. 그제? 이해되지? 그래서 주변 의미 같은 경우는 본뜻과 유사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멀어지게 된다. 자, 멀어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조금 추상적인 의미로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리는 여기 시설물이 실제 있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돼? 관계를 소개한다 이런 개념은 추상. 실제 형태가 없는 형태가 더 많아요. 대부분 보면. 이해돼? 단어가 점점 만들어지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좀 가지게 되더라. 이해되죠?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더라.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 나머지는 간단하게 봅시다. 이번에 보면 단어 간의 의미가 유의관계 있어요. 유의관계. 유의관계는 뭐야? 비슷한. 유의관계는 이 다의관계하고 좀 달라요. 유의는 뭐야? 다른 단어인데 뜻이 좀 비슷한 거야.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단어를 여러 개 써요. 외래어, 한자어, 순우리말 그런 게 있어서 그래, 그렇지? 예를 들어서 가끔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아니면 대표적인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순우리말이야. 근데 한자로 뭐라 그러지? 빈곤하다, 혹은 빈궁하다 이렇게 써요. 네.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유사관계가 많아 없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유의관계라고 해요. 유의관계. 그러니까 한 단어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네. 여러 단어인데 하필 그 여러 단어가 어떤 거야? 뜻이죠? 유사한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유의관계가 왜 많냐면 봐봐. 색깔 나타내는 단어가 되게 많아. 빨갛다, 새빨 같다, 벌겋. 벌겋다, 뭐 물구스름. 불구스름하다, 뭐 되게 많아. 우리나라 색깔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다 유사관계인 거야. 유의관계인 거야. 유의관계. 이해돼? 유사관계라는 틀려요? 유사? 유사관계는 아까 다이어만 유사관계라고 보시면 어원이 같은 거. 얘는 어원이 다르다고 보죠. 고마워. 그 다음 반의관계 봐봐. 반의관계는 뭐를 반의관계라고 그래?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른 걸 반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총각의 반대말은 아줌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많이 달라서. 이거를 이제 단어에 거기 보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건을 몇 개 걸어주는 게 있어요. 얘는 뭐 해야 돼? 자, 이 플러스 미온이란 말은 미온이라는 뜻이야. 미온의 긍정. 이해되지? 미온이면서 뭐여야 되니? 남자. 성인이어야 됩니다. 조건이 3개가 걸려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야? 남성이어야 된다. 이해되죠? 아,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뭐만 바꾼 거? 남자. 자, 남성을 여성으로 이게 마이너스 남성이 있다면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하는 거야. 그제? 미혼이고 성인이야. 누구라 그래? 처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총각의 반이었는 누가 돼요? 처녀가 된대. 그럼 왜 아줌마는 왜 안 되지? 아줌마는 2개가 달라요. 아줌마는 미혼이 아니죠. 마이너스 미혼이 됩니다. 미혼의 부정이 되고 또 하나 어디가 다르니? 성인인 거 똑같고 어디야? 여기가 또 다르죠. 마이너스 남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달라? 2군데가 다릅니다. 이러면 반이어로 보지? 않는다. 그지? 아저씨는 반이에요. 아저씨는 누구의 반이어가 될까? 아줌마의 반이어가 됩니다. 전 총각은요. 총각? 그치. 그래서 잘 나온 거. 여기 봐봐. 어디를 바꾸면 총각, 이제 아저씨가 나와? 미혼. 여기를 바꾸면 아저씨가 나와. 그럼 아저씨는 총각의 반이어죠. 네. 그죠? 근데 어디를 바꾸면 아저씨가 또 나와? 남자. 여기를 바꿔도 아저씨가 나와요. 그치? 네. 이해됐어? 네. 그럼 할아버지의 반대말은 할머니. 또 있나? 아저씨. 아니. 교육. 할아버지의 반대말. 아저씨. 아버지를 기점으로 반대말은 손자가 돼요.
집안 관계에서 그러니까 반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의미 하나만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성에서 바꾸는 것도 있어요. 관계반이라는 게 있거든. 아버지를 기점으로 아버지 위가 누구야? 할아버지죠. 남성, 그지? 남성 중에 네. 아버지 아래쪽은 손자가 돼. 이해돼? 그럼 할머니의 반대말은 할아버지도 되지만 뭐도 돼? 손녀도 되는 거야. 관계성에서. 무슨 말인지 되니? 네. 뭐 여러 가지 돼요. 여러 가지 되는데 어쨌든 기준이 잡히면 기준에 따라서 반의어가 여러 개가 됩니다. 왜냐면 이거 봐봐. 이 밑에 가면 11페이지에 봐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인데 가다의 유의어가 여러 개예요. 가다가 뭐가 있어? 이동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니? 시계가 가다. 시계가 작동하다는 뜻도 있고요. 맛이 가다라고 써가지고 이 가다는 무슨 뜻이야? 상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기준이 달라지니까 반의어가 어떻게 될까? 산에 가다의 반대말은 산에서 오는 거죠. 시계가 한 것의 반대말은 시계가 자다라고 쓰냐 우리가? 서다라고 쓰죠. 그지? 이해돼? 그래서 가다의 반대말이 서다가 될 때는 자다. 시계 잔다. 자다라고 쓰기도 하나 봐. 시계가 자 이렇게 쓰기도 하나 봐. 자다. 근데 서다라고 써요. 시계가 서다. 그다음에 맛이 가다의 반대말 있나? 짤. 상하다. 안 상했어 이렇게 쓰죠 보통은. 상하다. 상하지 않다. 근데 그럼 가다의 반대말이 없는 거죠. 아니어가. 그지? 튼튼하다. 아니요. 그건 아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이 상했다라는 말의 반대말이어야 되는데 상하다의 말은 정상이다라는 뜻의 가다의 반대말이 없죠. 그죠? 네. 맛있다. 와 드디어 맛있다의 반대말은 맛없다죠. 안 나가. 그 다음에 상하관계는 뭐야? 네. 상이어가 하이어를 포함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직업이라는 상이어에 하이어가 오니 작가, 뭐 운동선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지? 근데 작가의 하이어는 뭐야? 시인, 뭐 소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상위에서 어떻게 되는 거니? 직업 아래에 뭐가 있어? 작가가 있게 되고요. 작가 외에도 있겠죠. 작가 아래에 또 뭐가 있는 거야? 뭐 소설가나 시인들이 있게 되는 거죠. 시인, 예술가는 아니에요. 작가가 대본 작가. 그죠? 뭐 극작가 이런 식으로. 그림자. 그림 작가 이런 데는 다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야. 작가는 직업의 하이어가 되기도 하지만 작가는 뭐가 되기도 해? 소설가나 시인의 상이어가 될 수도 있다. 상이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상이어는 뭐하니? 하위의 뜻을 포함하게 돼요. 이것 조금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우리는 새 하면 뭐가 있어요? 새요. 새 종류에는 대표적인 거 하나 합시다. 서울에서 많이 보는 거 까마귀하고 뭐가 있어? 까치가 있겠죠, 그죠? 새 조류. 자,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뭐지? 새다. 얘도 조류라는 거예요. 플러스 조류죠, 그죠? 얘도 뭐야? 조류입니다.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을 묶어서 상미어를 만드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하면 조류가 돼요. 조류. 오케이? 그리고 둘 다 보니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겠죠? 그럼 여기도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있겠죠. 얘도 동물, 얘도 동물 이렇게 되겠지? 조류과 동물이겠죠, 그죠? 동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겠죠. 뭐 까마귀와 까치를 구분하는 거지. 까마귀는 까마귀 그 동물일 거고, 까치는 까치과 동물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잘 봐. 이게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공통점을 묶어서 뭘 만드는 거야? 상이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돼요? 그지? 공통사항을 묶어서 공통점을 이제 묶어서 상위 개념을 만든 건데 잘 봐.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까마귀나 까치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해돼? 그럼 누가 누굴 포함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누가 의미가 더 많을까? 까마귀 같이. 까마귀 까치는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더 있겠죠. 얘는 플러스 베타의 의미가 있을 거고, 그지? 이해돼? 그럼 공통적으로 누군가 갖고 있어? 새가 갖고 있는 의미를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새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새의 의미가 까마귀 까치에 포함되게 된다. 이 개념이야. 헷갈리면 안 돼. 네.
자, 새라는 그룹 안에 누가 들어가? 까마귀나 까치가 들어가 있지만, 그지? 그래서 상위어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통적으로 어디에? 까마귀와 까치에 공통적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개념이 생긴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미가 확대된다, 축소된다, 이동된다 있는데 이거 나중에 중세국어 배울 때 나와요. 니네 얼굴 알아요? 얼굴? 옛날 말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어. 얼굴. 얼굴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서 왔어? 얼골에서 왔어요. 얼골. 이 얼이 뭐지? 얼? 얼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 골은 뭐냐면 형상이라는 뜻이야. 영혼의 형상, 즉 옛날 얼굴은 무슨 뜻이었어? 몸이라는 뜻이었어. 몸, 바디 전체. 그러니까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를 말해. 몸 전체. 근데 지금은 얼굴하면 뭐만 얘기하지? 얼굴은 페이스만 나타내죠. 일부러 영어 썼으니까 좀 이해해줘.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니? 줄어들었죠. 이런 단어들은 의미가 뭐되면서 축소되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이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하게 돼? 뜻이 달라지게 돼. 옛날 말에 어여쁘다 알아요? 지금 무슨 뜻인데? 예쁘다. 그때는 불쌍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만 쌤이 등기게다라 뭐 거기에 보면 어여삐 여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여삐는 뭐야? 불쌍히 여겨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중세국어로 가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개념들이야. 요거는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다 두고 책을 아까 한 권 더 드렸죠. 요거 이제 이번 주부터 숙제 나가요. 숙제 나가니까. 이게 뭐야? 고정시간이에요? 예. 고전 시간 기본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싫어? 문법도 싫고 고전 시간도 싫으면 대체 뭐를 공부해야 되니 우리는? 어머니같이 도망가. 도망가 자지 좀 하고 가. 누가 태우러 오시나요? 네. 아니요. 저 카드도 잃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가? 본인만이라고 통과 내려서 다 엄마 카드 찍으세요. 시기 갑자기 약해지지? 어쩔 수 없다. 뭘 어쩔 수 없어. 아 망했다. 그 엄마 아빠 생일이다. 아 너무 힘들어. 또 쉬어야 되니? 네. 사실 저 국어 4시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전 3시간이 나온 거 같아서. 오늘 4시간이에요? 몰랐어? 여튼 이 시간은 2시 반까지라고요? 1시 반. 1시 반까지인데. 9시 반이었잖아. 아씨 와이파이가 계속 안 돼. 선생님, 아, 씨. 국어 4시간 안 했거든요. 3시간 내가 정한 게 아니야 이거 학원에서는.